자, 원래대로라면 우리 학교장님의 교육 철학을 설명한 후 교육과정을 설명을 해야 맞는데요. 우리 학교는 대안학교다 보니까 과목이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2023학년도 교육과정을 먼저 안내해 드릴 건데요. 앞에서 책자를 받으셨죠? 유인물에 보시면서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교육과정이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느끼는지 재학생들의 발표를 한 후에 이것을 토대로 우리 학교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교장 선생님이 나오셔서 교육 철학 설명해 주신 다음에 질의응답을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2023학년도 입학생 교육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통교과입니다. 보통교과는 국영수사가 은미체 이런 과목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첫 번째, 국어과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1학년 1학기에 주당 2시간입니다. 쭉 2학년에는 1시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차이가 나죠. 인문계학교는 보통 국어 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수학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 수학 1학년 2시간, 2학년 1시간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학도 인문계학교에서는 5시간, 거기에 모자라 보충 수업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인문계 수업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수능 공부입니다. 수능에 무슨 문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그것을 대비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들만 설명을 한다면 2시간 정도는 아이들한테 충분히 전달이 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그 시간을 줄여서 대안교과를 편성을 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낭독입니다. 우리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국어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하나요? 책 한 권의 작은 부분을 발췌해서 저자가 의도하는 바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수능 문제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게 진정한 공부일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희는 낭독이라는 과목에서 주제 도서를 선정을 하고요. 한 6, 7명이 한 선생님을 토대로 둘러앉아 그 책을 한 권을 다 읽습니다. 그게 낭독이라는 수업입니다. 두 번째는 뮤지컬 하고 있습니다. 2학년 때 모든 학생이 뮤지컬을 해야 됩니다. 통합기행 주제와 연관해서 창작 뮤지컬, 저희 음악 선생님이 직접 뮤지컬 음악을 작곡을 하고 있는데요. 창작 뮤지컬 수업을 한 뒤에 공연까지 하고 있습니다. 작년 공연 사진입니다. 올해는 제주도 4.3 사건과 연계해서 창작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노작 교과인데요. 노작 하니까 학생들이 겁을 내요. 일하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당 1시간입니다. 1시간 동안 뭘 배우느냐? 1학년은 식, 2학년은 주, 3학년은 의에 대해서 배웁니다. 의식주죠. 그래서 오시다가 약간 깜깜해가지고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옆에 오른쪽에 배추밭이 있습니다. 그 배추로 김장을 아마 지을 건데요. 2학년 때는 이렇게 목공을 이용해서 구조물을 만들고요. 3학년 때는 옷을 직접 수선해보고 이런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문화예술에 대한 수업도 있습니다. 저희 문화예술을 경험하려면 소리문화전당이나 국립박물관 가야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수업에서 그것을 이루고 있습니다. 미술교양, 음악교양, 건축, 문화탐방, 전통문화, 패션, 독립영화, 스포츠문화 이러한 분과로 나눠서 각 학년에서 6, 7명씩 나눠서 수업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통합기행이라는 수업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여행을 가는 수업입니다. 1년 동안 수업을 준비해서 1, 2학년은 2학기 때, 3학년은 1학기 때 이렇게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어떤 여행을 가느냐? 1학년은 망경강 물줄기를 따라라는 주제로 여행을 가고요. 2학년 때는 평화를 알고 찾아가는 여정이라는 주제로 올해는 제주도를 갑니다. 하지만 원래 이 수업은 해외여행에 대한 수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이 취소되고 국내로 현재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올해처럼 안정이 된다면 아마 현재 신입생 입학설명회로 들으러 오신 분들이 2학년에 올라갈 때는 해외로 전환될지도 모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학년은 꿈을 찾아 떠나는 여정이라고 해서 각 친구들끼리 스스로 계획 짜고 스스로 여행 가는 그런 수업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3고에 오면 텐트 치는 법은 확실히 알 수 있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다음은 발상과 표현이라는 과목이에요. 한 학기당 3시간씩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금속공예, 가죽공예, 도자공예, 목공, 바리스타, 컴퓨터, 내년에 개설될 유튜브 크리에이터, 일러스트레이션, 임의용, 제과제빵, 댄스, 퍼스널 트레이닝 이렇게 12분과로 이루어지는 발상과 표현이라는 수업은 사실은 어떤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 수업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제과제빵 지금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제과제빵을 전공하는 특성화고도 있습니다. 그쪽에 가서 제과제빵을 열심히 하면 자격증을 자연스럽게 따라오겠죠. 근데 저희 학교는 일단 원칙이 이 모든 과목을 한 학기에 하나씩 돌아가면서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미래 사회에 급변하는 세대에서 이것이 내 진로인지를 사실 몰라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해보고 자기 적성도 찾아가는 것도 있지만 이 여러 개를 융합해보는 것이 저희 교사들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학기당 열심히 수업한다는 특이한 점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의 가장 중요한 과목 LTI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주당 5시간입니다. LTI는 인턴십을 통한 배움이라는 과목인데요. 사실 인턴십이라고 하면 한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인턴으로 일하는 게 인턴십이라는 과목이죠. 근데 저희는 그런 과목과 약간은 다릅니다. 인턴십을 통한 배움이라는 것은 그 회사의 대표, CEO 이런 사람들의 철학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가서 사장님을 지켜보고 대화를 통해 그 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생각으로 이 직종을 창업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현재 학교 마을, 저희 고산 지역 분들이 LTI의 멘토로 정말 많이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학교와 마을이 협력해서 이 LTI를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마지막에 자신이 LTI를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됩니다. 네, 조금 있다가 제 학생들이 LTI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은 이대로 마치고요. 다음은 제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교 부회장 오세빈입니다. 네, 저는 오늘 고산고등학교 입학설명회에 오신 분들을 위해 고산고를 다니고 있는 학생으로서 진솔한 얘기를 전해드리려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네, 먼저 제가 고산고등학교에 오게 된 이유는 제 전공을 공부하는데 무리한 압박이 없고 대안교육을 통해 진짜 배움을 얻고 다양한 경험을 얻을 수 있는 학교에 다니고 싶어서였습니다. 이런 이유가 있었기에 고산고에 다니고 싶은 마음은 생겼지만 저도 처음엔 고산고를 향한 편협한 시선이 있어서 선뜻 가겠다는 선택을 하기엔 어려웠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저는 결국 도전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입학 면접을 본 후에 고산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저는 제가 오게 된 이유가 재학 중에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고민을 해보았는데 우선 저희 학교의 교육체제는 학생에게 억압을 가하지 않습니다. 또한 학생의 자유를 추구하며 학생 본인의 책임감을 키우기 위해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고산고등학교만의 교육 방식과 교과목들, 학교에 있는 제과제빵실, 카페, 헬스장, 댄스실, 금속공예실, 도예실 등은 정말 어딜 가도 뒤처지지 않을 만한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곳에서 제대로 지원받으며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진로와 관련해서는 고산고등학교에서는 발성과 표현 수업이 정말 큰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저는 1학기에는 가죽공예, 2학기에는 제과제빵 수업을 듣고 있는데 정말 제 안에 숨은 흥미를 찾아내고 필요한 사실들을 배울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인턴십을 배우러 다니면서는 자신이 하고 싶은 분야에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서는 제대로 일할 수 있고 이 부분에선 자기가 어떻게 좀 어려운지 등 자기 자신을 직업적으로 객관화해서 볼 수 있는 인문계에서는 하지 못하는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공부에 대해서는 정말 노력만 하면 성취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보통의 인문계 학교에서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모두 치르며 수행평가 준비까지 해야 하지만 고산고등학교에서는 평소의 수업 태도와 수행평가가 평가 기준으로 더 많이 들어가고 기말고사는 평소에 수업을 듣고 잘 보려는 생각만 있다면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처음으로 엄청난 점수를 받았는데요. 정말입니다. 이렇듯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찾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고산고를 다니는 것을 정말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인문계 공부를 하고 수능을 보고 대학을 잘 가고 싶으신 분이라면 저희 학교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라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고산고는 입시 위주의 교육은 하지 않습니다. 대안교육, 생각하는 법을 배우고 자기 자신의 철학을 배우고 인문학을 쌓으면서 사람과의 소통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이런 식의 교육법이다 보니 아무래도 수능을 잘 보고 좋은 대학을 가고 그런 탄탄대로를 밟기 위해서는 저희 학교에서 그 목적을 이루긴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발표와 토론 위주의 수업을 하는 만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선뜻 맺기 시작하거나 서로 간의 얘기를 지속하기 어려운 분들은 고산고의 수업 방식이 많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이야기들인데요. 고산고등학교에는 사람에 따라 정말 많은 단점과 장점이 갈립니다. 물론 저는 고산고에 와서 후회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끝에 행복할 수 있는 결정을 하셨으면 좋았기 때문에 하시길 바라기 때문에 정말 후회하지 않고 나중에 가서 끝까지 행복할 수 있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2학년에 재학 중인 전교 학생회장 유승민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선 제가 이 학교에 오게 된 이유를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이 학교에 오기로 생각했을 때는 제가 한창 농사에 관심이 생기고 농부를 저의 진로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의 자유로운 시간과 멘토링 활동인 LTI 그리고 땀을 흘려서 일한다는 의미의 노작은 농부의 꿈을 꾸기에는 정말 완벽한 학교가 아닐 수 없었고 저는 할 수 있는 한 정말 열심히 농사를 지었고 한 학기에서 두 학기 정도가 끝난 후에 느꼈습니다. 세상에는 쉬운 일이 하나도 없지만 농사라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구나 이 점을 느꼈고요. 물론 심은 작물을 보고 있으면 막상 뿌듯하고 행복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일을 하고 나면 그 후에는 제가 체력이 너무 약해서인지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체력이 방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혹여나 여름에라도 일을 하게 된다면 말도 안 나올 정도로 힘들다는 것 또한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현재는 농부라는 꿈을 보려하고 있고요. 이렇게 사회에 나가서 부딪히며 깨달을 수 있는 사실들을 미리 해보고 나에게 맞는 직업은 무엇이고 뭘 할 때 가장 행복한지를 미리 찾을 수 있는 것도 고산고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번다고 해도 제가 하는 일이 재미가 없어서 오래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고산고를 다니면서 느낀 점들을 설명드릴 텐데요. 우선 제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고산고의 가장 큰 장점은 자율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자율적인 게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자율성을 잘 이용한다면 분명 다른 학교보다는 확실히 많은 점을 배우고 느낄 수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우선 수업 자체가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과목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예를 들자면 발상과 표현과 자율동아리 그리고 방과후 등이 있었습니다. 발상과 표현은 일주일에 3시간 정도를 제과제빵, 임의용 등 실제 직업과 관련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들을 수 있는데요. 저는 저번 학기에 바리스타를 신청해서 수업을 들었는데, 실제 커피를 전문적으로 다루시고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몸을 담고 계신 선생님이 오셔서 정말 전문적인 수업을 진행을 해주셨는데요. 이 선생님의 수업을 듣는 것만으로 바리스타 자격증 시험을 볼 때 이론이나 실기 시험을 면제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공인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정말 실력이 뛰어난 선생님들이 외부 강사로 오셔서 수업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이 수업을 참여했는데, 커피를 볶는 시간, 온도 또는 원두의 원산지에 따라 맛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등등 다른 곳에서는 정말 배우기 쉽지 않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흔치 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도 일주일에 3시간이라 전혀 부족하지 않았고요. 지금 학생들 중에 자격증을 딴 학생이 많고, 여러분도 원하시면 자격증을 따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학교가 끝난 후에도 9시까지 방과후와 자율동아리가 진행되는데요. 저는 이 방과후와 자율동아리 활동이 저에게 많은 영향과 변화를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내가 정말로 하고 싶고 원하는 것을 선후배 또는 선생님과 이야기하고 같이 해볼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전 역사인문학 동아리나 독서토론 동아리 등 많은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재밌었던 활동으로 역사인문학 동아리를 꼽고 싶어요. 처음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우선 이름에 역사가 들어가기도 하고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들어가는 걸 되게 버티고, 선생님이 계속 들어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처음에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선생님의 그 되게 열정적인 그런 기세에 못 이겨 들어가게 되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정말 편안한 분위기에서 무조건 역사 얘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선후배 사이에 부담 없이 토론하고 공부하며 폭넓은 지식을 채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동아리에서 하는 활동은 토론하고 싶은 주제를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정해서 서로 다른 생각을 공유하고 또 수긍하며 일방적인 시선이 아닌 세상을 여러 가지 방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통일을 주제로 학교를 빠지고 파주로 1박 2일 캠프를 다녀오기도 했는데, 이를 통해서 왜 남과 북이 이렇게 갈라지게 되었는지, 또 서로 떨어져서 평생 볼 수 없게 된 이상가족의 슬픔도 공감하게 되는 의미 있는 1박 2일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면 학교를 이런 방과후 수업으로 빠지게 된다면 출석이 인정됩니다. 그 선생님들끼리 합의도 되고요. 이런 장점 외에도 평소에 마주칠 일이 많이 없었던 선배나 후배와도 친해지기도 하고, 또 저희가 입학할 때 되게 소심했는데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선배들이랑 친해지게 되고, 또 자신감이 조금 붙어서인지 소심했던 성격도 좀 활발하게 바뀌고, 또 선배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학생회장까지 될 수 있어서 굉장히 행복한 학교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고상고 안에서의 교과목이나 교내 활동에 대한 저의 짧은 설명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고상고등학교에 오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가장 중요한 점은 자신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거를 자기가 하고 싶지 않고 시도조차도 하지 않는다면 이런 되게 좋은 점들을 누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고상고등학교는 교육 방식이 지루하고 서로 등급을 매기기 위한 인문계와는 다르게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들을 배우는 요즘 시대에 정말 필요한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상고의 자유로운 울타리 안에서 인생의 배역을 찾고 싶으시다면 저희 고상고로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학교 입학 설명회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3학년 최혜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간추리는데도 많아졌어요, 양이. 조금 길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소개할 내용은 제가 생각하는 우리 학교의 중점 교과목과 저의 자유로운 우리 학교의 생각과 느낌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처음으로 소개할 과목은 발상과 표현이라는 과목인데요. 발상과 표현 과목은 학년별로 매주 5, 6, 7교시에 바리스타, 제과제빵, 댄스, 임의용, 금속공예, PT, 컴퓨터 등 여러 과목을 아이들이 선택해서 체험하는 활동입니다. 이 수업은 로테이션이 기본이기 때문에 이번 학기에 내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해도 다음 학기에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기숙사 건물 1층에 있는 상상 작업관과 라인관, 자문관에서 활발하게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이 수업을 할 때 전문적인 외부 강사님도 함께 하시면서 직접 빵도 만들고 커피도 내리고 화모도 직접 해보고 머리도 잘라보면서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찾을 수도 있다는 점도 있지만 제가 이 수업을 하면서 가장 느낀 점은 이렇게 막 좀 금속공예처럼 세세한 건 나한테 별로 안 맞는구나, 뭐 가죽공예를 하면서 나는 바느질하는 게 정말 나한테 맞지 않는다, 뭐 이런 거나 커피를 내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대접하는 걸 나 좀 좋아하네? 이런 것처럼 일상생활에서 드러날 수 있는 자신의 특성과 성격들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LTI 수업입니다. LTI는 Learning Through Internship의 약자로 인턴십을 통한 배움이란 뜻인데요. 단순히 흥미있는 직업체험처에 나가서 직업체험을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멘토님을 정해서 멘토님의 삶의 이야기와 가치관들을 나누며 삶의 현장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수업입니다. 공동이나 용진, 고산, 그리고 멀게는 전주로 매주 수요일마다 체험초로 나가게 되는데요. 멘토님을 찾는 과정부터 학생들이 스스로 연락을 드리고 어떻게 나갈 건지 서로 소통을 하면서 정하게 됩니다. 이런 방법이 학기 초나 학년 초에는 선생님의 도움을 많이 받기도 하는데 올해 제가 3학년 들어서 보니 학생들이 스스로 체험초를 정하고 멘토님을 정하는 과정이 더 많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저희 LTI 이야기를 들려드리자면 저는 용진에 있는 문화복합지구 누에에 나갔습니다. 이 누에라는 곳이 문화복합지구이다 보니까 미술관, 전시, 뭐 이런 예술 쪽에 체험을 하는 곳이었는데요. 사실 저와의 진로와 그렇게 연관성도 없었고 아예 관심이 없던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더 깊게 배워보고 싶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우연히 LTI 체험지를 정하다가 멘토 소개란에 적힌 유학생활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를 읽게 되었어요. 평소에 저는 외국생활과 유학생활을 굉장히 동경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딱 그 한 줄 때문에 그 LTI 체험지로 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LTI라는 게 내가 관심 있는, 흥미 있는 이러한 직업 체험지에 나가는 것도 맞지만 멘토님의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수업이었습니다. 멘토님의 직업은 큐레이터셨는데 제가 꿈꾸는 직업과는 다르지만 직업과 상관없이 저에게 기억되는 말은 인연은 이어진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멘토님께서 여러 나라를 유학하시면서 새로운 터를 잡고 직업을 가지게 되는 과정에서 누군가의 소개나 알던 분의 추천으로 들어가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일단 첫 번째로 든 생각은 누군가의 추천이나 소개를 받을 만한 실력을 내가 갖추고 있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매 순간 자신의 위치에서 성실하게 임하는 태도가 필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말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걸 제가 직접 느낌으로써 저에게 진정한 배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해 드릴 것은 통합기행입니다. 제가 3년 동안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배운 게 많은데 이 배운 거를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좀 아이러니한 과목이기도 합니다. 1학년 때는 만경강 물줄기를 따라서 3박 4일 동안 하루 종일 걷고요. 2학년 때는 원래 베트남으로 해외기행인데 코로나로 국내를 돌아다니며 캠핑을 합니다. 이번 2학년들은 제주 4.3과 연관지어 제주도로 역사 통합기행을 떠난다고 해요. 3학년 때는 조별로 자유여행을 국내에서 2박 3일로 떠나게 됩니다. 계획부터 실행까지 선생님의 도움을 최대한 받지 않고 학생들 스스로 해내게 됩니다. 1학년부터 좀 찬찬히 소개를 해드리자면 1학년 통합기행 때 그냥 하루 종일 선생님이랑 친구들이랑 계속 걸어요. 이야기하면서 걷고 풍경 보면서 걷고. 그런데 11월의 만군강의 풍경은 정말 예술 그 자체예요. 핑크빛 노을과 딱 적당하게 물든 갈대들, 조명처럼 반짝이는 만경강을 따라 걷는다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 느낄 수 있어도 이 순간순간마다 느끼는 감정과 생각들이 소중하고 걷다가 뭔가 확
마음에 와닿는 그런 순간들이 생깁니다. 사실 이 마음을 말로 표현하기 너무 힘들고 직접 경험해보는 게 가장 최고의 배움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런 확 와닿는 마음을 느끼고 가장 먼저 생각한 게 교실 안에서만 배움이 일어나는 게 아니다. 몸소 배우는 배움이 나에게 진정한 배움이 되는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오늘 느낀 이 감정이 나에게 소중한 바탕이 되어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학년 통합계획은 부안으로 4박 5일 동안 캠핑을 떠났는데요. 한 곳에서의 캠핑장에서 5일 동안 먹고 자고 그야말로 완전 동고동락하는 그런 생활이었어요. 매일 순간 밥을 지어 먹고 텐트 치고 뭐 샤워하고 이런 것까지 모든 24시간을 함께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친구들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지금을 반복듯이 하는 친구가 아침 7시에 일어나 있는 거예요. 그런 친구가 공동체 생활을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맨날 학교 자고 뭐 무기력하고 이런 모습이 있던 친구가 조원들의 매 끼니를 요리해서 챙겨주더라고요. 요리하는 그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이고 제가 학교에서 교실 안에서 보지 못했던 친구들의 장점과 능력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들과는 더 애틋해졌고 아이들을 대해준 선생님의 모습에 하루하루 감동했던 순간이었습니다. 통합계획을 가기 전 거의 1년 동안 텐트 치는 연습, 또 타프 치는 연습, 코펠로 밥 이렇게 사용하는 연습, 밥도 해먹는 연습 이런 거를 하는데 이런 걸 준비할 때 혼자 하는 건 쉽지 않아요. 친구들과 조원들과 무조건 같이 해야 하는 일들이 많은데 이럴 때마다 이 협동하는 과정에서 뭐든지 도와가면서 척척해내는 친구들이 고맙기도 하고 보기 좋은 모습이 많이 나왔습니다. 매일 밤 불멍하면서 하루를 돌아보는 일지를 작성했고 캠핑장 앞이 정말 바다였는데 감성타도 너무 좋고 마음이 몽글몽글해지기 딱 좋아서 이 캠핑장에서 산책하면서 불꽃놀이 하는 이 시간이 정말 소중했습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이 사진이 직접 갔던 사진인데 사실은 이 설명회를 준비하려고 사진들을 다 돌아보면서 굉장히 많이 울컥하고 그때의 감정이 생각나고 이렇게 생각만 해도 아 내가 이때 뭘 느꼈는지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3학년 때는 조별로 자유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 자유여행이라고 하지만 3학년 통합계획 큰 테마는 진로예요. 진로를 찾아 떠나는 이라는 큰 테마가 있는데요. 이 큰 테마 안에서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곳을 가고 진로와 관련된 분을 만나면서 자신의 진로에 한 발짝 다가가는 그런 자유여행이 됩니다. 2박 3일의 일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간섭 없이 누군가의 도움이 최대한 없이 조원들끼리 짜게 돼요. 예산 사용부터 숙소 예약, 기차를 타고 갈 거면 기차표, 버스표까지 모든 걸 스스로 하게 됩니다. 마음에 맞는 친구들과 함께 조를 짤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어요. 저는 NGO에 관심이 있어서 제가 평소에 후원하기도 했고 관심 있었던 대형 유명 NGO에 갔었어요. 이때 인터뷰 중에 제가 NGO가 바라는 목표, 방향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했었는데 그때 정말 제가 생각해보지 못한 답변이 있었어요. 제의 이런 물음에 그 NGO 담당자님께서 우리 NGO가 문을 닫는 게 목표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난이 사라져서 더 이상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게 제가 생각한 NGO의 의미에서 더 크게 확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같이 간 조별 친구들이 그런 진로에 관심이 없었지만 소중하게 들어주고 마음에 새겨주는 모습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이렇게 3년 동안의 통합계획을 소개했습니다. 이제 교과목 소개는 끝났고요. 이제부터 제가 뭔가 말하고 싶은 그런 건데요. 우리 학교는 대안학교입니다. 대안학교에서의 대안은 무언가를 대신한다는 뜻이죠. 다른 대안을 찾는다는 뜻으로 공교육에서 벗어나 학교만의 철학과 뜻을 가지고 교육하는 학교입니다. 우리 학교 같은 대안학교에서는 강제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활동하고 해결하고 선택하는 모든 선택의 연속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책임지는 것도 자신이 됩니다. 이렇게 활동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의지입니다. 대부분의 활동이 자유로운 우리 학교에서 의지가 없으면 자칫 의미 없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없고 진로가 불확실해도 내 삶을 주체적으로 만들어보려는 의지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는 꿈이 없고 하고 싶은 게 없어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려고 라는 마인드는 통하지 않아요. 진로가 불확실해도 내 삶을 주체적으로 만들어보려는 의지와 용기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니 제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찾아가게 되었어요.
제가 고상고에서 느낀 것 중 하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닌 어떻게 사는 사람이 될 것인지를 고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업을 정해야만 꿈이 정해진 거라고 보지만 저는 고상고에 3년을 지내면서 제 삶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17년 동안 가지고 왔던 가치관과 생각들이 정말 다른 친구들을 많이 만났어요. 처음에는 충격 그 자체였고요. 누가 잘 살고 못 사는 애를 구분짓는 것이 아니라 제가 살아온 모습과 굉장히 다른 친구들을 친구로 받아들이는 그 자체도 저한테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말을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지내다 보니 뭐든지 안 할 거예요. 하기 싫어요. 이러면서 입을 엄청 달고 다니는 친구들이 LTI 체험처에서 유치원 친구들을 돌봐주면서 막 공주님 이러면서 돌봐주고 너무 마음 따뜻하게 이리 오라고 자기 간식 주겠다고 안아주면서 따뜻하게 웃어주는 친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이게 이 친구의 진정한 내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수업 시간에 잠자고 무기력한 이런 친구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눈빛이 바뀌는 순간을 저는 마주하게 되었어요. 너무나 학교에서는 뭐 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제과 제빵을 할 때 바리스타에서 커피를 내릴 때 집중하는 표정이나 자신이 만든 걸 친구들에게 대접하는 그 떨리는 그 표정이 이 친구가 얼마나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진심인지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녁마다 헬스장과 강당의 불빛이 항상 환해요. 이 환한 이유는 항상 아이들이 운동을 하고 농구를 하고 축구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열심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친구들의 모습 그 자체도 전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렇게 고상고에서는 교과서와 교실 밖에서 자신의 장점과 특색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좀 마지막으로 말할게요. 저도 3년 전 이맘때쯤 고등학교 진학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 저는 이 고등학교를 선택하고 고상고로 오기까지의 이런 결정하는 과정이 2년 정도 걸렸어요. 그만큼 고민하고 고민해서 입학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제가 너무 아무렇지 않게 우리 학교의 그 장점을 설명하고 우리 학교 교육과정을 설명하지만 저는 사실 우리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전학이라는 것을 단 하루도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순간이 매 순간순간마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느끼는 후회와 실망보다 더 큰 행복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전 3학년인데요. 대학을 준비하면서 참 현실적인 벽에 많이 부딪혔어요. 입시라는 세상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냉정했고 실력과 실력에, 노력과 노력에 엄청난 경쟁적인 상황이었어요. 원서를 넣기 위해 생활기록부를 읽어보면서 저의 3년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일반고에서 배우는 학업적인 면은 부족할 수 있지만 저의 3년을 돌이켜보면 한순간도 배움이 없었던 순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방법, 함께하는 힘의 중요성과 같이 교과서에서 배울 수 없는 배움을 저는 끊임없이 배우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힘이 당장은 발휘 못해도 제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언젠간 이 능력이 발휘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러한 저의 생각들이 고상고를 선택하면서 이제는 곧 졸업을 앞둔 저에게 힘들었던 시간도 많고 후회하고 좌절했던 시간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잘한 선택이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우리 학교가 여러분들의 삶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우리 고상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모셔서 학교 교육 경영 철학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고상고등학교 장종택 교장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나와서 발표하는 걸 처음 봤는데 제가 어떤 말을 못하는 게 사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내려갈까요? 네. 아무튼 오늘은 고대한 날입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을 매우 고대하고 기다렸어요. 여러분들 또한 고상고에 대해서 고대한 마음으로 오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장인 저도 잠깐 보태고 여러분 스스로 좀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 이후에 그 고대한 마음이 충분히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기 보이는 게 우리 학생들한테 얼마 전에 고상고 교육과정, 고상고 생활의 특징이 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거기 나와 있는 핵심 단어들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지금 우리 학생들이 쭉 이야기한 게 지금 저기 다 나왔죠. 가장 많이 보이는 게 뭡니까? 가장 크게 보이는 게 자유, 자유로, 자신이 자유롭다. 그렇습니다. 그 자유라는 것이 스스로의 유례함이잖아요. 스스로의 유례함이잖아요. 즉 나의 이유를 찾는 거예요. 소위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정말로 갖고 싶은 것, 내가 정말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것. 내가 정말로 갖고 싶은 것과 정말로 타인이 갖고 싶은 것이 그게 과연 내 정말로 진지한 요구인가가 헷갈릴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경계가 모호하지만 반드시 이 질문은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시기가 어느 시기냐예요. 그 시기가. 그 인간은 매 시기마다의 역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해야 될 일들이. 청소년 시기는 특히 그 뇌 브레인 측면에서 결정적 시기입니다. 마지막 시기. 인간의 뇌라고 할 수 있는 전두엽. 특히 전전두엽이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전전두엽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자기 감정과 충동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억을 인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술을 많이 먹으면은 그 술 취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혼약이 또 오고 혼약이 또 오죠. 그게 뭐냐면 전전두엽이 술에 이게 그 마비가 돼가지고 기억이 잘 인출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혼약이 또 오고 또 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전두엽이 하는 일은 미래에 대해서 자기 삶을 성찰하고 계획할 수 있는 힘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근데 이때 청소년 시기에 그 뇌세포가 뇌간의 시냅스가 폭발적으로 이렇게 증가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사용하지 않으면 가지치기라고 해가지고 다 잘라져 나가요. 이때. 이게 보통 남자들은 28살까지 남자가 좀 덧대요. 느려요. 그래서 남자 느린 거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됩니다. 여성들이 보통 25, 6살까지라고 합니다. 이 시기까지가 소위 인간으로서 특징들을 충분히 발현시키고 연습할 시기예요. 이때 사용하지 않는 뇌는 다 잘라봐요. 가지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생애주기 측면에서 지금 우리 그 일반 고등학교에 서고 있는 교육이 정말로 인간에 맞는 교육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 그러는데 저는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이 앞으로 나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 지금 1학년 아이가 그랬잖아요. 스노우를 보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그 일부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나중에 어떤 다른 현장에 직업 현장이든 아니면 뭐 그 지금 우리 졸업생들 대다수 대학을 가요. 요새 지금 대학은 대학을 못 가는 게 아니라 대학은 다 갈 수 있어요. 어떤 대학을 가냐는 거지. 그래서 거기 갔다가 더 공부해서 다른 대학으로 아니면 다른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 박문호 박사에 의하면 분자생물학에서 인간의 노화의 비밀이 밝혀졌대요. 그래서 인간의 노화를 질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질병은 뭐라고?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이제 우리 아이들이 사는 세상은 우리 아이들은 끊임없이 살 수도 몰라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못 죽는 거예요. 그 드라큘라나 이렇게 보면 1000년, 2000년 살잖아요. 그렇게 지금 살고 싶으신가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나 청소년 시기는 단 한 번밖에 안 와요. 청소년 시기는 전두엽이 활발하게 발달해서 이때 돼야 될 시기는 딱 이 시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 시기에 꼭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아까 3학년 졸업생들 봤잖아요. 아까 이 친구도 그랬잖아요. 책에서 배우고 교실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가서 배운다고. 그게 배움이에요. 그게 뇌 세포 안에 각인되는 거예요. 책 10권 읽어보세요. 책 10권 읽어서 그게 자기화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어른들 해가지고 책 많이 읽잖아요. 근데 읽으면 그게 그 다음날 되면 도루묵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자기화가 되지 않아요. 이 책에도 그랬잖아요.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라고. 되게 단순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직접 그 친구가 현장에 가가지고 사람 속에서 경험 속에서 그것을 체득하게 되는 거예요. 불교식이라고 증득하게 되는 거예요. 아하! 이런 게 이때 필요합니다. 이때. 그래서 저희는 늦게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천천히 돌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이 길이 이 아이들의 삶들을 위해서 이 길을 가야 된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아이들이 와서 그 보면은 생각합니다. 있죠? 손가락이 안 맞네. 생각을 하게 돼요. 자유가 주어진다면 자유롭다. 근데 자유라는 것은 또 한편으로 보면 되게 힘든 일이에요. 자유를 줘보세요. 되게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계속 질문하고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서 나중에 자율이 생겨나요. 자유에서 자율은 지금은 타율에 의해서 아이들이 가지만 자기 스스로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스스로 설정하게 돼요. 빨리 일어나. 공부해야지. 밥 먹어야지. 이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걸 설정하게 돼요. 그게 자율이에요. 자, 이렇게 자율적 인간이 되다 보니까 자기 효능감이 커지게 돼요. 자기 효능감이 커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신감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나중에 점점점 있죠. 점점점 남는 것은 뭐냐면 첫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평가예요. 그렇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뭔가 허전하고 계속 채워지지 않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물 갈증처럼 추구하게 돼요. 이 시기 때 자기 효능감들을 느낄 때 효능감 큰 게 아닙니다. 큰 게 아니에요. 갑자기 친구를 구해가지고 효능감이 생긴 게 아닙니다. 조그만 곳에서 아까 우리가 그 친구들이 이야기했던 것들 속에서 효능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아까 그 친구들 말로 닿을 수 없다. 그래서 자신감이 형성이 되어서 그래서 스스로 다른 길로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 모두가 가고 있는 그 진로가 아닌 다른 진로로 스스로 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소위 요새 스카이 나왔다고 해서 그 예전처럼 보장된 직업 그게 대기업의 평균 재직 연한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10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직업이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직업의 가짓수가 16,000개 정도 된대요. 미국은 한 3만 개 정도 돼요. 그래서 직업의 가짓수는 대단히 다양해질 겁니다. 즉 우리는 태어나서 어떤 일이든지 하게 돼 있어요. 아까 우리 친구가 그랬죠. 무엇을 하게 된 게 아니라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내 삶을 조직하냐가 중요하다고 느꼈잖아요. 아니 고등학교 3학년이 어떻게 그걸 알아 그랬다. 놀랍지 않나요? 당장 우리 학교 오고 싶지 않나요? 예. 그래서 이걸 전 늘 느끼는 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교육 과정들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녹아낼 것인가 늘 관심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발표하는 걸 보고 저 오늘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울컥합니다. 우리가 기획했던 것들이 우리 의도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스며들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고산고가 전북의 유일한 공립형 대안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가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인문계 고등학교, 모든 고등학교에 전범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태 이야기는 가름하면서 마지막으로 꼭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즉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욕심이 되게 많은 학교라는 것들을 이해를 하고 우리 학교에 적합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학교를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먼 길 찾아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는 졸업생이 41명이 예정되어 있는데 작년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대학을 원서를 썼습니다. 대학을 원서를 썼고 진학 예정이 41명 중에 40명 진학 예정입니다. 대학 가는 거는 좀 걱정 놓으시고요. 저희도 인서울 합니다. 전북대도 가고요. 인서울 하니까 걱정 놓으시고 열심히 자기 할 일 열심히 하고 학교 생활 충실히 하면 내신 열심히 따서 그때 되면 대학문이 조금 더 이렇게 됐을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결론은 걱정하지, 걱정을 조금 덜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없는 게, 저희는 교육과정 자체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내에서 이수 시간을 최저 단위로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대학에서 필요한 교과목을 반절만 배우고 있다. 그러면 교육과정 자체가 대학 가기 힘든 구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보내고 있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저는 대학교육의 장점이 각자의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고산고등학교만의 특별한 대학교육의 약간 활동 같은 게 있을까요? 질문이 좀 넓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다 대표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요. 그냥 제가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 장면을 그냥 개인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과목이 음악 전공이고요. 우리 학교에서 뮤지컬을 담당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 제주도 4.3 사건 관련해서 뮤지컬을 아이들과 함께 창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은 전라북도뿐만이 아니고 전국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학생들이 가사를 같이 쓰고 안무를 같이 만들고 심지어 가정 시간에는 옷도 의상도 같이 만들 겁니다. 그리고 10월 중순에는 실제로 제주도에 가서 그 역사의 현장을 한번 보고 이런 통합기행과 뮤지컬과 한국사 그리고 다양한 수업간의 어떤 연관 통합 수업이 아주 큰 특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전공이 음악이지만 아이들이 저를 1학년 때 저를 보면 음악 선생님이 아니고 유도쌤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학교에서 유도를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주말에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아이들 데리고 등산을 다니고 있고, 또 그 코로나로 해외여행이 막혔을 때 캠핑 교육을 시작한 게 저인데요. 학교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캠핑 장비가 한 45명 정도 되는 50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백패킹을 당장 떠날 수 있는 장비가 학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한다면 굳이 떠나지 않고 운동장에서 그냥 해도 되고요. 뭐 고산천에 놀러 가서 그냥 텐트 치고 거기 텐트가 막혔더라고요. 아무튼 네, 그런 식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이 원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일부고요. 방과 후 수업이나 자율 동아리나 그런 부분들도 우리에게 가진 컨텐츠가 이렇게 한 10가지, 100가지 정도가 있으니 이 중에서 선택을 하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학생들에게 먼저 물어보고 우리가 지원 가능한지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 없는 거라 하더라도 예산이 확보가 되고 지원이 가능하면 강사를 새로 초빙을 해서라도 열어줍니다. 그래서 방과 후나 아까 얘기했던 발상과 표현 그리고 자율 동아리가 해마다 조금씩은 바뀝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원하는 게 달라지니까요. 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우리 학교가 어떤 특색으로 하는 게 가장 우리 학교의 어떤 그걸 정체성을 물어보는 질문인 것 같아요. 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베이스가 전 자신 있게 말하는 게, 우리 학교의 가장 큰 장점은 선생님 한 분 한 분이 모든 아이들 하나하나를 정말 귀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학년 때 오면 아이들이,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른 인문계도 그렇지만요, 아이들이 공부 상처 받은 아이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 집에서는 정말 귀한 아이가 초등학교 상에 이렇게 되면서 다른 친구랑 비교하게 되고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게 되고, 사실 그 아이가 상처받는 부분이 가장 큰 게 사실은 부모로부터 상처일 거예요. 그 아이는 부모에게 정말 부모를 기쁘게 해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자신에 대해서 정말 소외감을 느끼고 위축되고 그런 아이들이 많거든요. 1학년 때 왔을 때 그런 아이를 보면 다 느껴져요. 얼마나 그 아이들이 부모 기대로부터 받아왔는가 그게 그대로 느껴지는데 그 아이들이 1년 동안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이도 물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 교육과정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고대발을 만들거든요. 고상고 대안교육 발전소를 만드는데 저희는 항상 무슨 행위를 하나 할 때 이걸 우리가 왜 해야 되는가 그냥 그 아이의 가장 최대 장점은 우리는 아이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아이를 개화시키는 거예요. 그 아이가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꽃을 피우는 게 저희가 갈 길이고 여러 가지 터덕거리고 문제점도 많고 그러긴 하지만 부단히 선생님들이 고여있지 않고 계속 연구를 하려고 하고 저희 학교의 가장 큰 장점은 그 아이 하나하나를 개화시키려고 한다. 그걸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가 성으로만 꼽아도 한 8차례 정도 들었고 가장 감동받았던 아이의 말이 뭐였냐면 저는 지금까지 길게 산 건 아니지만 어른은 믿지 못할 존재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고3고에 와서 1년, 2년 살다 보니 어른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어요. 저 이 말 들었을 때 몇 번 울었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학교에서 아이들 활동하면서 그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다른 부분은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합니다. 아까 우리 교무부장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은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과목은 없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어떤 과목을 수강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하고 싶어 그런 욕구가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스스로 공부를 해서 자격을 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3학년에도 바리스타 자격증 딴 학생이 있고요. 제과제빵에 대한 그런 창업을 목표로 해서 자격증을 딴 학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임의용과에서 지금 또 자격증을 땄고 더 따기 위해서 노력하는 학생들이 몇 명 더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학년도 지금 계속 자격증 공부하는 학생들이 줄줄이 속출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1학년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고요. 근데 과목별로 이렇게 자격증이 있는 그런 과목들을 발상과 표현에 관련돼서 그런 과목들은 지금 종종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1학년에서 전 자격증을 도전하고 있는 학생이 있네요. 2명 정도가 지금 바리스타 정도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자격증을 딸 수 있는 환경을 갖출 수 있습니다. 단 저희가 앞장서서 자격증을 따라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학교 교육과정 내가 뭔가를 주입식으로 뭔가를 하는 교육과정이 아니고요. 본인의 희망과 이 마음을 풀어주면은 스스로 하지 말라고 해도 움직이는 학교가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면접을 봐서 들어와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될지 학생 수가 1학년 모집하는 인원수가 45명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저희 학교에서 요구하고자 하는 인재를 뽑는 게 저희 학교에서 우선이겠죠. 그래서 이 대안학교의 목적, 그 다음에 앞으로의 방향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기에 어떻게 임하고자 하는 그게 1순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저 이 학교가 편하다더라 이런 마음가짐으로 오시면 그래도 경합 가운데서는 저희가 앞으로의 학교의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뽑을 수 없다는 점 그렇게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네. 그 고산고등학교도 전 알기로는 혁신학교였다가 대안학교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저는 어떤 교육을 하시는 방침은 아는데 선생님들이 어떤 그 지도교사분들이 어떤 경로로 오셔가지고 교사가 되시는지 그 지도를 하고 계시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비율이 어떻게 되시는지, 그러니까 비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보통 이제 대안학교를 다니시고 뭐 이렇게 교사가 되신 건 아니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학생 반쪽 어떻게 교육을 이렇게 하실 수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교사 너희들한테 우리 아이들 대학교육 맡길 수 있어? 이걸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당연하죠. 저도 지금 이 학교 온 지 지금 4년이거든요. 네, 저는 사실 2011년도부터 이제 혁신학교에서 계속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래요. 혁신학교가 확장된 것이 대안학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혁신이라고 하면 공교육 틀 안에서 그냥 교육의 본질을 회복한다 그 의미라고 하면,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공교육의 체제에서 뭔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뭔가 대안해서 공교육 너희부터 한번 뭔가 변화의 실마리를 찾아봐라 하는 게 지금 우리 공교육 안에서 대안학교의 지금 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처음에 왔을 때는요, 다 터덕거렸죠. 그러니까 저희 학교는 사실 공모 교사들이 거의 대부분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교직원은 교사가 교장 교감선생님 포함해서 30분이고 전 직원은 행정실 모든 분 해서 47분이거든요. 네, 교원이 30명인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떤 불가피한 사정이나 그 기존에 계신 선생님들이 해서 한 거의 70% 이상은 다 공모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공모로 오신 선생님들도 기존 공립학교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사실 그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혁신에서 이제 10년 이상을 있다 왔기 때문에 사실 선생님들이 혁신학교를 경험하신 선생님과 경험하지 않은 선생님들이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었어요. 가지고 그 차이 때문에 그 갭을 메우느라 계속 연수도 하고, 그러니까 가장 우선이 어떤 의식의 변화인 것 같아요. 지금 부끄럽지만 제가 이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때 이 고산이라는 마을은 굉장히 어떤 경쟁을 지향하면서 사회 경제 체제가 많이 구축이 돼서 어떤 의식이 앞서가는 분들이 정말 많은 동네예요. 그에 비해서 솔직히 말하면 저희 교사들의 의식이 그런 부분에 본다면은 많이 뭔가 이렇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제 저희 선생님들이 부단히 그 갭을 메우기 위해서 연수도 많이 하고 있고요. 좀 치열하게 하여튼 선생님들이 근데 각 파트에서 정말로 이제 지금 이제 제가 4년 돼서 선생님들을 봤을 때 처음에는 제가 이제 혁신 안목으로 봤을 때 저는 아이들하고 노는 거 되게 편하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은 어떤 공교육 교사의 기본 틀은 아이들에게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안 하고 있으면 선생님들이 막 불안해하세요. 전 선생님들이 정말 좀 편안했으면, 저도 물론 다 편한 건 아니에요. 저도 일단은 아이들이 그 안에서 스스로 우러나오는 배움을 하게 하고 싶거든요. 제가 뭔가 주입해서 그 아이에게 수동적인 아이가 되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려면 선생님들이 부단히 아이들을 기다려야 되는데, 아이들을 기다릴 수 있는 힘의 차이, 거기에서 저도 좀 터덕거리고 지치기도 했지만, 지금은 저희 선생님들을 아이들을 많이 지켜봐 주시고 또 제가 더 배우기도 해요. 근데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어떤 경계를 정하지 못하는 게 저희 단점인데, 여러 선생님들이 어우러져서 하여튼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이 아이들 하나하나를 정말 귀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이고, 부단히 선생님들 그런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왜 대안교육을 해야 되는가? 그럼 결국은 어떤 의식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식 변화를 위해서 하여튼 부단히 연수하고 연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이 뭐냐면, 학생회장이고 부회장에서 저렇게 말을 잘하는지, 아니면 다른 학생들도 이렇게 이런 교육 틀 안에서 저렇게 말을 잘할 수 있게 되는지, 그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요. 처음에 학교 왔을 때도 이렇게 말을 잘했습니다. 저는 조금 잘했던 것 같은데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제가 이렇게 우리 학교 너무 좋아요, 짱이에요, 오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도 사실 고상고 처음 왔을 때 좀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흡연을 하는 친구 처음 봤고요, 수업 시간 잠자는 친구 처음 봤어요. 그런 거 자체가 저에게는 충격이어서 그 친구를 친구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안 믿기실 수 있겠지만 한 달 동안 친구가 없이 다녔던 것 같아요. 친구랑 친해지고 싶어하는 마음 없이 다녔어요. 그러면서 되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고, 이렇게 나는 그냥 여기서 내가 대안교육 받아보고 싶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다니자 뭐 이런 식이 되었는데, 저희 그래도 또 생각 중에 하나가 한 달만 버텨보자 뭐 이런 생각이었어요. 저희 때 전학이나 이런 거 가고 싶은 생각은 없었고, 그런데 이렇게 딱 한 달을 버티니까 친구들의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능력들, 실력들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좀 그 친구들도 이 학교에 와서 자신의 능력이나 장점들을 보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아무튼 여기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희 학교가 일태 발표회, 논문 발표회, 통합기획 발표회, 수업 발표회 모든 게 다 발표예요. 그러니까
사실 발표회 있다면 그냥 오늘 PPT 만들어야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도 갈 수 있을 만큼 아이들이 쟤는 어떻게 발표를 하려고 그래? 이렇게 멘토님 막 그러세요. 그런데 쟤도 다 알아서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할 수 있을 만큼 이제는 그런 거에 말하고 이런 거에서 거부감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자신의 의견이나 입장 정도는 솔직하게 말할 수 있고 자신이 배운 게 어떤 거인지 정도는 구분해서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그리고 그러한 기회도 굉장히 많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산고등학교 대안교육 그런 거에 장점은 많이 들어봤지만 장점은 장점만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단점이 궁금합니다. 고산고에서 제일 솔직한 3학년 부장이죠. 과감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되게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되게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히 하는 친구 내에서도 어느 집단이나 가든지 상위 30% 하위 30%는 있잖아요. 이렇게 포기한 인생처럼 살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갖고 저희 학교에 와서 저희 학교의 인프라라든가 기본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거를 정말 활용을 잘하면 이 친구처럼 될 수 있어요. 이 친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날 수 있고요. 근데 포기하기 시작하잖아요. 여기 와서도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눈에 띄거든요. 포기하기 시작하면은 3년 인생 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인문계를 가도 포기하면 3년 인생 버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어느 집단이라든가 우리 학교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전주 인문계를 가도 30명 중에 수업을 5명 들어요. 고등학교에서. 저 이제 고등학교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본인 하기 나름이고요. 열정만 갖고 오시면 돼요. 이상입니다. 아이들의 설문 결과를 많이 받고 하는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아까 장점도 될 수 있는데 자유예요, 자유. 왜냐면 아이들이 스스로 감당해야 할 시간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자유에 노출되면 사람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인문계에서는 그 짜여진 시간대로 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거기 안에서 불안함을 느낄 여지는 없거든요. 대신 나중에 대학 가서 자기 일 찾으면서 많이 방황하게 되는데 이 아이들이 자유가 좋으면서도 자유를 힘들어해요.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이들이 3년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내면은 깊어지고 있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자다 가는 것 같지만은 그 아이는 굉장히 마음이 순해지고 해독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학교 오는 아이들은 3학년 아이들이 설문 결과에 그렇게 썼어요. 우리 학교에 오면 아이들이 착해진다. 그 착해진다는 개념이 뭐 순종적이 된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 아이들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누구라도 자기 의사표현 확실하게 하고요. 당당하게 노하는 아이들이고요. 오히려 저희들이 좀 무색해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인권의식도 상당히 높고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에서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은 자유다. 하지만 그 자유로움 안에서 아이들은 성장해 가고 있고 또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시간은 그만큼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급식 맛있나요? 저는 학교에서 아침, 점심, 저녁 다 먹는데요. 급식 너무 맛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급식에서 영양소를 골라서 내야 하기 때문에 모든 메뉴가 다 맛있을 수는 없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디 딱히 외출 안 하고 3년 내내 급식만 먹을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급식은 맛있지만 급식에서 채워지지 않는 것도 매점에서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매점 메뉴들을 매점 메뉴들을 저희 고순도순 동아리 자율 동아리 학생들이 있거든요. 매주 수요일마다 만나가지고 진짜 시간을 내서 맨날 회의하고 토론하고 이러는데 그 시간에 어떤 음식을 어떤 메뉴를 선택할 것인가, 얼마에 들어와서 얼마에 판매하고 이런 회의들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의 취향에 맞는 메뉴들을 선택하고 있어요. 네, 협동조합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협동조합은 전북에 저희 학교가 5번째예요. 현재 올해 2개 학교가 또 할 것 같아서 개소를 할 것 같아서 총 7개가 되는데요. 완주 지역에서는 저희 구산고등학교가 유의를 합니다. 학교 협동조합은
학생, 학부모, 뭐 지역주민, 교직원으로 교직 조합원이 구성되어 있고 그 학교의 공동체적인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학교에서는 일단은 매점 수익금을 가지고 학생복지나 지역사회 복지 이런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싶어 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미얀마 민주화 응원 바자회 같은 것을 운영을 해서 거의 200여만 원의 수익금을 가지고 미얀마 단체에 기부를 하기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평화기원 바자회 해서 전주 YMCA에 기부를 해서 우크라이나에 전달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아이디어가 있는 학생들은 이러한 사업들을 직접 제안하고 기획하고 운영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학교에서는 좀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사회적 경험들을 좀 쌓아가는 소중한 기회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보니까 존경하는 선생님도 있었고 되게 좋아서 선생님 수업도 잘 받았던 그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고산고등학교에는 인기 서열로 1, 2, 3, 4, 5, 6 그 순위가 매겨져 있는 선생님께서 계신가 아니면 인기 없는 선생님 어느 분인가 해서 한번 그분 한번 좋은 말씀 한번 듣고 싶어서 질문드려봤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학생들한테 너무 잘 대해줘요 진짜로요. 보면은요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아까 뭐 이렇게 보면 선하다고 했잖아요. 학생들 하나하나를 모든 선생님들이 진짜 잘 대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 제가 봐도. 우리 아들보다 더 잘해주는 것 같아요 지금. 집에 가면 아들하고 말하다 보면 짜증내는데 여기 와서는요 여기 학생들은 짜증내본 적이 없어요. 뭐 뒤에 있는 학생들 있지만 걔들도 알 거예요. 오늘도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선생님 귀여워요 그래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웃었는데 여하튼간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모든 교육과정도 뭐 작년에 제가 교육부장 했지만 뭐 특성화 학교라 특성화 대한 학교지만 교육과정이 인문계하고 다르긴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과 학생과 함께하는 모습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거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안에서 자율도 찾고 뭐 자기 자존감도 높이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학교 이렇게 오늘 너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오후에도 많이 오셨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학교 오면은 학생들이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삶은 자기 자신을 찾는 거잖아요. 대안학교에 대안 교육을 받고 싶어서 오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을 건데 그러면 그 사이에 학폭위가 일어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아까 전 회장님이 뭐 담배 피는 것도 처음 봤고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학폭위가 일어났을 때 어떠한 대처가 이루어지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네, 아주 적절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 학교폭력 전담 맡고 있고요. 해마다 3월달이 되면 지금 우리 학교가 한 학년에 40명에서 45명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좀 놀라실 겁니다. 해마다 3월달이 되면은 학교폭력 신고대장에 10건 정도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정말 재밌는 사실은 4월 말부터는 하나도 올라오지 않습니다. 3월달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면 아이들이 대충 눈치를 챕니다. 이 학교에서는 대충 이렇게 넘어가려고 할 수가 없겠구나. 아이들이 치고받고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아이들끼리 감정이 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뭐 사이버 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스토킹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동성 간에도 이렇게 성적인 어떤 그런 수치심을 예를 들어서 뭐 친구 사진을 찍어서 올렸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민감한 부분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정말 민감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아이들 인권 감수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많이 긴장하고 있고요. 학생들끼리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신고가 들어오면 그러면 그거를 절대로 뭉개지 않고 아주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다 보면 오히려 다른 학교보다 3월 달에는 많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 학교의 특성이 아닙니다. 제가 이전 학교에 있을 때도 학생부장을 했었는데 그 학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학교는 정규생이 1,300명이었는데 그때 3월 달에는 학폭 신고대장이 30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학폭위가 학교 안에 있었는데 제가 5월 달까지 학폭위를 그 학교에서 10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6월부터는 한 건도 없었고 그 다음에 딱 2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만이 아주 가장 훌륭한 방지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안에는 우리 친구들이 서로서로를 감시하는 건 아니고요. 서로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보통 신고가 어떻게 들어오냐면 선생님 저 맞았어요 이렇게 신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선생님 저 친구가 저 친구에게 이런 행동을 하는데 좀 걱정돼요 이렇게 신고가 들어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만나서 대화를 한번 해보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이건 제 추측이긴 한데요. 맞는 것 같은데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이렇게 소위 좀 거칠게 행동하는 학생 그리고 좀 이렇게 짱이 돼서 군림하고자 하는 학생은 고상고에 오면 안 된다. 그런 소문이 났다고도 제가 학생한테 전해드렸습니다. 왜냐면 고상고에 가면 뭐만 하면 자꾸 선생님이 상담을 하려고 그러고 조금만 잘못을 해도 애들이 그래요. 아, 저 중학교 때 이런 거 아무렇지도 않았는데요. 그건 그거고 나는 이건 잘못했다고 생각해 하면서 항상 상담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대단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일찍 전학을 가거나 뭐 다른 데로 가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에 대해서만큼은 학생 부장 한 명이라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학생과 함께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면 위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모집 인원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정원이 45명인데 사회통합 전형이 15명, 지역 우선 전형 15명이에요. 그런 교육 다양성 전형이 일반적인 애들인데 15명이 아까 떨어지는 아이가 거의 없다고 했는데 15명이면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사회통합 전형이나 지역 우선 전형에서 아이들이 없으면 교육 다양성 전형 아이들이 이렇게 교차가 되는지, 그리고 이번이 황금 배지회잖아요. 그래서 좀 인문계 같은 경우는 정원을 좀 늘린다고 했어요. 1학년들을. 근데 혹시 늘릴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전형하고 우선 지역 우선하고 교육 다양성 전형이 있죠. 사회 통합 전형은 기본적으로 거기 나와 있는 뭐 다문화라든가 뭐 기초생활 사업자라든가 그런 것들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게 사회 통합 전형 15명이죠. 사회 통합 예를 들어서 사회 통합 전형을 15명 했는데 지역 다양성하고 우선하고 30명이 안 됐어요. 그럼 떨어질 경우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부족하면은. 그렇지만 교육 사회 통합 전형 15명인데 거기 13명이 했는데 2명이 부족하잖아요. 교육 다양성에서 떨어지면 이쪽으로 못 갑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교육 다양성이라는 것을 저거라고 보면 생각하시면 돼요. 말 그대로 대안교육이라든가 나는 그 인문계 입시위주 교육이 아닌 다른 다양한 교육 속에서 자기 하고 싶은 꿈을 찾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양성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회통합 전형이 아니고 전주권에 계신다면 교육 다양성 전형을 지원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5명인데 그게 숫자가 너무 전형에 대해서는 몇 번, 3번째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는 거고, 현재 실태는 그 학생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전주 인문계에서 2명씩 이렇게 늘린다라고 이렇게 공문이 왔던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는요, 대안교육을 하다 보니까 한 반에 15명입니다. 근데 그 이상이 올라가면 사실 대안교육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 처음에 대안학교로 전환될 당시에 저희가 교육청과 합의된 바가 15명씩 새 전형이에요. 그래서 고산의 지역을 둔 학생이 15명, 꽤 많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사회통합 그 전형은 교육청에서 요구해서 15명. 그 다음에 나머지 15명은 이렇게 다양성으로 이렇게 오는 거고요. 저희도 늘리고 싶죠. 그러면 늘리면 교사도 늘어나야 되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 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의 욕심은 뭘까요? 학부모님들과 약간 다르게 저희는 학생 수를 계속 낮추려는 노력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많아요. 15명도 많다라고 선생님들이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 더 사랑을 주고 싶은데 많으니 낙오된 이렇게 좀 눈에서 멀어진 학생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이해해 주시되 교육청과 협의가 된 부분이라 저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게 되면 이제 다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제가 전혀 아는 바가 없어가지고 대략적인 이런 좀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뭐 아이들이
얼마나 자주 집으로 가는지, 뭐 또 선생님들이 다 같이 이렇게 기숙사 생활을 하시는 건지 저희가 잘 이렇게 아는 바가 없어서 좀 대략적인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기숙사 설명해드리면요. 입소는 월요일 아침에 합니다. 월요일 아침 1교시가 없어서요. 타 지역에서 전북 지방에서 전부 다 오기 때문에 전주 말고 다른 뭐 김제, 익산, 군산 이런 데서 오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1교시가 없고요. 9시 반까지 들어오시면 돼요. 이게 기숙사 입사이자 등교예요. 그리고 금요일 오후 3시 10분에 끝나요. 3시 10분에 끝나는 이유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집이 멀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1교시 일찍 끝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퇴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월요일에 들어오고 금요일에 나가고 이렇게 되는 전반적인 시스템이고요. 기숙사는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등교할 때 문을 한 1시간 정도 열어줘요. 40분에서 1시간 정도. 그래서 그때 짐이나 이런 걸 좀 넣을 수 있는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기숙사는 학교 생활이 전부 다 끝난 4시 10분에 열어줍니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기숙사를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방과 후 활동을 한다고 하는 것도 있고 뭐 동아리 활동이 있을 때 자유롭게 기숙사를 오갈 수 있어요. 4시 10분 이후로부터. 기숙사에 있어도 되고 동아리 활동을 해도 되고 그 뒤로 완전 자유입니다. 그래서 11시에 점호 받고 오후 7시에 점호 한 번 있고 11시 취침 점호를 받으면 그 이후로는 방 밖으로도 못 나가고요. 잠 자거나 기숙사 안에서 생활을 하게 돼요. 네, 그런 정도 됩니다. 기상 시간은 6시 50분에 기상송이 울려요. 그래서 거기서 아침 점호를 받고요.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그러시는데 다시 자면 돼요. 그래서 다시 자면 돼요. 저도 다시 자거든요. 그래서 다시 자고 6시 50분에 일어남과 동시에 아침밥을 줘요. 그래서 그 아침밥을 먹고 졸음 다시 자서 늦지 않게 8시 20분까지만 학교에 등교를 하면 됩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서 그 자유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혹시나 저기 밖에 나가서 뭐 어디 학원을 간다든가 자기 다른 일을 하고 저기 취침 그걸 하기 전에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나가지를 못하는 건가요? 올해부터 그렇게 할 수 있게 좀 더 개방적으로 바뀌었어요. 기숙사 외부 활동 신청서를 제출하면 돼요. 어떤 학원이나 내가 배우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고 앞으로 진로 계획에 대해 적으면 그거를 이제 기숙사 자체에서 투표를 전체가 다 해요. 이거에 대해 찬반에 대해서. 그래서 그 투표를 통해서 찬성 쪽에 더 많은 다수결 원칙으로 투표가 되기 때문에 그게 통과가 되면 그 학생은 정해진 요일에 학원 갔다가 뭐 11시 점호 전에 10시 반 정도에 퇴소하겠다, 들어오겠다. 이제 이렇게 되면 자유롭게 학원 다닐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 학교가 지향하고 있는 게 대안교육이다 보니까 국영수와 관련된 공교육에 대한 학원은 좀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은 댄스나 뭐 드럼, 뭐 임용 네일아트 이런 류의 학원이고요. 공교육에 관련된 학원은 제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기숙사 방 배정을 하실 때 같은 동급생끼리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선후배 같이 섞여가지고 방 배정이 되는 건가요? 같은 동급생, 무조건 같은 동급생끼리 하고요. 기숙사 방 배정은 처음에 들어올 때 랜덤이에요. 처음에 들어올 때는 3인 1실, 원래 4인 1실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방이 좀 널널하게 배정이 되면서 보통 3인 1실로 배정이 랜덤으로 되고요. 그 이후에는 사감생과 그 학년별로 조정을 통해서 학년마다 좀 그래서 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 방 배정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의논해서 결정됩니다. 방은. 그럼 방 배정이 됐을 경우에는 뭐 학기별로 이제 바뀌는 건가요? 네, 학기별로 바뀌는 걸로 되어 있고 사실 뭐 일주일에 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씩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하시는데 막상 들어가면 너무 이게 귀찮아서 그냥 같이 지내자 약간 이런 느낌? 네, 이렇게 됩니다. 네, 그리고 웬만하게 기숙사 생활이고 3년 내내 항상 보기 때문에 대부분의 친구들이랑 친해지고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이해심도 길러지고 그럽니다. 질문 한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퇴소할 경우에 퇴소수 금요일마다 퇴소를 하잖아요. 근데 매주 퇴소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전 학생이 퇴소 주간이 따로 있는 건가요? 매주 금요일마다 집에 가야 하는 게 원칙이고요. 금요일에 학교 시간, 이렇게 학교를 하고 난 다음에 한두 시간, 1시간 정도 외에는 기숙사가 이제 닫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기숙사에 지낼 수 없고
제가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니지만 학생들이 일요일 정도에 들어오고 싶다라는 의견이 끊임없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된 걸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태소시에 지역별로 혹시 버스 운행 같은 걸 하시나요? 버스 운행은 없고요. 그 535를 타고 가시면 그 전 시내버스 535를 타고 가시면 웬만한 전주는 이제 갈 수 있는 발판이 되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535를 타고 그게 아니라면 부모님의 자차, 부모님이 데리러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